시장님이 대권 출마 선언을 여러 차례 하시고 지금 행보도 하고 계신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시장님? 시장님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행보가 시장님 뭐 아주 저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저는 대구시장 해본 적도 있습니다. 대구시장도 하시고 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오신 목적에 대해서 대구 오늘 2.28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8 기념식은 제가 대구 있을 때도 쭉 참석을 했고 또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가 바로 2.28의 출발 학교죠. 저도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1969년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견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해서 제가 무기징역을 받아서 한 2주 정도 학교를 못 다니고 상당히 좌절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경북고등학교와 또 대구 학생들 정의를 위해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낸다.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우리 대구 학생들의 정신 이런 것들을 기리고 또 저도 오늘같이 이 복잡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2.28 정신, 민주화의 정신, 대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주무부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 자격으로 오셨다고 봐야 개인 자격이 아니고 이 국무위원들은 전부 여기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다 초청하고 내일 3.1 운동도 기념식도 다 참석하고 2.28도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초청장을 주셔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못 오시면 좋겠지만 저는 뭐 마땅히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연호하셨는데요, 장관님. 요즘 지지율도 1위시고 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말씀해 주세요? 대구는 아주 위대한 대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기 대구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일전에 뵀는데 이명박 대통령 많은 우리 대통령이 대구에서 배출되고 대구의 경제를 발전시킨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이 이 대구의 정신이고 대구의 산업이고 또 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고 또 낙동강 전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칠곡 다부동 뭐 다 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대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을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을 오늘같이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밑거름 그리고 또 민주화도 대구 2.28을 빼고 4.19가 어디 있고 민주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구는 참으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대구인데 뭐 어떤 분들은 대구 보고 굉장히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대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가장 앞장선 지역이고 모든 성과를 많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구, 위대한 대구 경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뭐 고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사실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데요. 아직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아직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헌법 재판을 마지막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만 저는 우리 대구 시민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또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이팅입니다. 바로 출마 선언을 한 곳이 이 2.28 기념탑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복귀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출마할 의향도 있으신 건지 한 말씀 해주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예측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개로 장관님의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뭐 어떤 그 대권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대한민국, 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가정을 이뤄서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자는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허단 공직자를 바라고 있는데 이건 너무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뭐 좀 다른 사람이 없느냐 찾다 보니까 저를 찾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좀 생각지도 못한 것이고 완전히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 무엇이라도 합니다. 뭐 저는 중학교 때도 우리가 한일회담 반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북중학교가 휴교를 하고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삼성계엄 반대를 사실 저도 무기장학도 받고 대학 다니면서도 제가 제적을 2번 당하고 또 공양 생활을 제가 7년 했는데 그동안 해고도 2번 당하고 감옥도 제가 2번 가서 2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제가 무수한 고문, 전기 고문, 물 고문부터 여기 대구 보안대부터 시작해서 서울 보안대로 또 서울의 중앙정보부, 뭐 국정원, 또 서울에 있는 장안동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 많은 곳에서 제가 지금 아마 생존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고문을 정치인 중에는 고문을 제일 당했을 겁니다.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비겁하게 산다든지 더럽게 부정부패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이 대구 경북이 그런 역사적인 정신이 있는 것이다. 저희 할아버지는 경북 영천에서 임진왜란때 13대조입니다만 의병장을 하시다가 경주성을 복성하고 빼앗긴 경주성을 되찾고 지금 경산 자인성이 있었는데 자인성도 되찾으시고 경주성을 찾으러 가셨다가 경주 서천전투에서 40대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천이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이 국제보상운동 거기 지금 신문을 보면 국제보상운동 기념관에 가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을 하시면서 당시에 의관이었는데 중추원 의관을 하셨는데 절대 을사오적들은 안 된다 그러면서 사직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구 경북인들의 그 피 속에 정신 속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정말 바쳐야 된다. 말이 안 돼. 목숨을 바쳐야 되고 공직은 깨끗해야 되고 또 국민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그런 교육이 우리 대구 경북 교육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 정신 아래 살아왔고 지금 또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턱걸이 영상을 왜 올리신 건가요? 턱걸이는 뭐 저는 중학교 때부터도 계속 턱걸이를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뭐 턱걸이보다 많이 걸어다니는 게 제가 제일 운동을 많이 하는 건데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뭐 기본이 나는 몇 뭐 개나 하세요?
나는 60대라고 생각 안 하고 늘 제 아내 보고 나는 세븐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시장님이 대권 출마 선언을 여러 차례 하시고 지금 행보도 반복을 하고 계신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시장님? 네, 시장님 대권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행보가 넓히고 시장님 뭐 아주 저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로 저는 대구시장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시장도 하시고 저는 대구수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을 계속 파면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라는 건 1987년 현행 헌법을 고쳐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체육관에서 그냥 선거인단이 몇 명 모여가지고 대통령 뽑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 민주화에 대한 운동을 통해서 1987년 현행 헌법을 바로 개헌으로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을 5천만 국민이 다 한마음이 돼서 대통령 뽑았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뭐 박근혜 대통령 파면한다 저는 그 목소리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어떤 헌법재판소의 소장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 왜 탄핵해요? 자기 마음대로 탄핵합니까? 국민이 뽑았는데 지금 여기 박근혜 대통령 살고 계시지만 그분이 뭐 뇌물을 받았습니까? 누구를 뭐 때렸습니까? 누구를 욕했습니까? 뭐 때문에 파면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정치인 중에 국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지금 형도 1심, 2심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잡아가지도 안 하고 파면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형을 받았습니까? 뭐 받았습니까? 아직 1심도 끝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 자리 하나라도 부정부패가 있습니까? 근데 다만 왜 계엄을 선포하냐? 저는 뭐 계엄을 찬성 안 하지만 계엄에 대한 것은 이거는 재판해봐야죠.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지 아니면 이것이 불법인지 그건 재판도 안 했는데 그런데 왜 파면한다고 해요? 왜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든 뭐든 그걸 막 서두르면서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2명이 그만두기 전에 끝내야 된다. 뭐 끝내야 된다는데 자기들 그만둔다고 해서 대통령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재판소가 세상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판, 뭐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재판인데 이런 거는 6년, 7년, 8년씩 끌면서 왜 우리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뭘 그리 급해가지고 뭐 자기들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헌법재판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고 충분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지 맞지. 자기들 퇴임 시간이 다가오는 거 빨리 해치워야 됩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다음 일정이 있어서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분위기 좀 어떤 오늘 대쪽 우리 장관님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겸 그날 오후에 언제 몇 월? 12월 3일 앉아주세요. 계엄날 저는 안 갔지 않습니까? 저는 부르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국무회의에 계엄 선포한 날 참석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갔다면 반드시 계엄을 말리고 계엄을 반대했습니다. 기자회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대구는 정말 위대한 대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구 경북은 뭐 옛날 삼국 통일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독립운동 과정에서나 건국 과정에서 또 6.25 때 나라를 지키는 낙동강 전투에서 또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경제 기적을 이루는
바로 그 성지가 되고라고 생각하고 오늘 2.28 기념식은 4.19나 그 어떤 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룩한 위대한 대국입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